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지요. 이제 개발 선인장의 계절이 왔는데요. 가재발은 겨울에 꽃을 피우니까 봄에 분갈이를 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저처럼 이렇게 바빠서 분갈이를 못했을 경우 부득이 분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분갈이를 해야 가을에 밤낮의 일교차도 좀 느끼면서 꽃눈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분갈이를 하면 꽃눈 분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았다면 8월 말이 아니라 9월 초에 분갈이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시기는 조금씩 달라요. 가재발은 봄에 하는 게 좋고요. 원종 개발은 가을에 해도 괜찮습니다. 원종 개발도 마찬가지로 꽃이 지고 바로 분갈이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못했다면 가을에 9월이나 10월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재발은 꼭 미리 좀 분갈이를 해야 꽃눈 형성을 해요. 그럼 이것을 뽑아볼 건데요. 이것은 제가 없는 화색이 있어서 봄에 구입했던 건데 농원흙이에요. 그래서 농원흙들은 이렇게 흙이 뭉쳐요. 이렇게 피트모스에 딱 펄라이트 조금 넣고 알갱이 완효성 비료 조금 섞여 있는 그런 용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분갈이 하지 않고 이 덩어리진 이 용토에 관리하기에는 너무 겨울에 리스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것을 분갈이 할 때 통째로 심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합식해서 분갈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관리 못하고요. 또 얘가 뿌리가 숨을 못 쉬면 이파리가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분리하고 흙도 모두 털어내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제 큰 화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큰 화분들은 분갈이 아직 안 해도 되고요. 식물들 분갈이는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그냥 놔둬도 개발 괜찮은 것 같아요. 개발이 뿌리를 깊게 뻗는 아이가 아니라서 깊게 뻗고 뿌리가 왕성히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식물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줘야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3, 4년 있다가 분갈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아이들은 분갈이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털어서 이거를 흙을 좀 대충 완전히 다 털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너무 이걸 다 털면 얘가 뿌리 몸살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뭉쳐있는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재배하기가 힘들고요. 분갈이를 이렇게 흙을 안 털고 하면 당장은 분갈이 몸살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털어서 분갈이를 하면 분갈이 몸살이 있어서 이 아이가 막 축 처지고 처음엔 그래요. 그랬을 때 처음에 심고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살짝만 흙만 이 정도로만 털어도 됩니다. 이거 흙이요. 이거 다 털면 너무 뿌리 몸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털어도 돼요. 일일이 안 털어도요. 너무 뭉쳐있으면 물음병 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뭉쳐있지 않게 이렇게 여기 흙이 뭉쳐있잖아요. 그럼 이 뭉쳐있는 흙 때문에 여름에 여기 수분이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여름에 요 위에 뿌리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있는 흙은 없도록 이 정도로 이렇게 털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바짝 털어내도 되는데 너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용토를 혼합해 볼 건데요. 용토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재배 환경에 따라 용토의 구성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기본 용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상토를 이렇게 상토를 한번 넣잖아요. 그러면 펄라이트를 한 반 정도는 넣어야 보습력이 약해서 물음병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펄라이트는 입자가 큰 걸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펄라이트는 약간 부서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소립을 선택하면 너무 나중에 부서져요. 그래서 가장 큰 이 정도의 입자가 가장 좋습니다. 펄라이트는요. 그래서 여기 펄라이트 섞고요. 그 다음에 강모래를 1대 1대 2분의 1 그러니까 2대 2대 1이죠. 이렇게 혼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강모래가 어려우면 이런 마사 혼합하셔도 돼요. 이런 마사로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마사가 뭐 뿌리에 상처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식물이 뿌리가 뻗는 거지 뿌리에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사용해도요. 그리고 부엽토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싶은 분들은 이거 넣으셔도 돼요. 부엽토는 뭐냐면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알갱이 영양제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알갱이 영양제 이렇게 섞어서 분갈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효성 비료라 한 번에 흡수되는 비료가 아니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료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산야초, 고급 재료, 산야초 나는 넣고 싶어요. 산야초도 넣어도 돼요. 그래서 분갈이 용토는 여러분들이 혼합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 아이 분갈이 할 용토 섞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상토를 2번 넣는데요. 상토보다 용토가 조금 더 물음병은 들어요. 그러니까 용토로 혼합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광물에 이렇게 하나 섞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펄라이트도 하나 섞고요. 그리고 훈탄도 섞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토 2에 강물에 1, 펄라이트 1, 이 정도의 비율을 혼합했고요. 혼합 비율은 저도 이제 이 식물에 따라 같은 개발이라도 이 개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합 비율은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볕이 안 들면 이 펄라이트 더 넣으셔도 돼요. 볕이 안 들면 용토의 수분이 늦게 증발하니까 과습 올 수 있잖아요. 펄라이트나 마사를 좀 혼합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사 혼합하면 물이 빠르게 내려가요. 물론 마사도 물을 흡수하긴 해요. 마사에 있는 물 좀 늦게 마르긴 하는데 그래도 물을 빠르게 배수시키니까 많이 섞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완효성비로 이렇게 한번 요번엔 혼합해 볼까요? 저는 잘 혼합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원액용비로요. 저처럼 용토가 좀 오래되면 먼지가 많이 나면 살짝 이렇게 스프레이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용토를 혼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뻗으려면 용토에 보습력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축축한 거 아니라면요. 여기에 커피박 비료 같은 거 좀 혼합하셔도 되고요. 제가 커피박 비료 만드는 방법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습력 있게 혼합했습니다. 저는 이런 플라스틱 화분 많이 사용해요. 식물 많아서 예쁜 화분에 안 심는데요. 예쁜 화분에 심는 게 더 좋겠지요. 그리고 저는 무거운 거 싫어해서 이런 난석을 난석을 이 정도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혼합수를 넣겠습니다. 이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안쪽을 채워주는 게 편해요. 왼쪽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는 아직 용토를 안 채웠죠? 이렇게요.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걸 약간 잡아당겨요. 좀 깊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이렇게 누워있는 게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약간 세워지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저는 지지대 하는 거 요즘 별로 안 좋아해서 지지대 안 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지게 재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씩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깊숙이 들어갔죠?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해주면 잘 심겨집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자라면서 저는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는 걸 좋아해서 지금은 이렇게 놔뒀다가 조금 힘 받은 다음에 이렇게 지지대로 여기를 묶어주시면 돼요. 그동안 지지대 만드는 방법 많이 제가 올렸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놓여있는 게 싫다면 이렇게 살짝 힘 받으라고 한쪽으로 모여서 좀 뿌리 활짝 될 때까지 임시로 이렇게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너무 마사를 두껍게 하면 수분 증발이 안 좋고 살짝만 그냥 저는 물 튀지 않게만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지금 요거 지주대는 임시로 이렇게 살짝 모아지라고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지주대를 따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빵끈 같은 거나 다 그냥 일반 집에 있는 끈으로 살짝 임시로 이렇게 지지해 주시면 되고요. 개발이 크다면 이제 지주대를 따로 대주는데 이렇게 작은 포트를 분갈이 할 때는 굳이 지주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입장을 하나도 안 따고 그대로 재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재배되고 있고요. 이 아이는 뿌리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깊게 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정도로 수분 공급해주는 정도는 괜찮아요. 개발은 일반 선인장은 이렇게 뿌려주면 안 되거든요. 분갈이하고 하루나 이틀 뿌리 이제 상처 같은 거 좀 아문 다음에 뿌려주는 게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 공급해주고요. 이 이제 가재발은 겨울에 꽃을 피우니까 가을에는 불빛을 좀 가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밤에 불빛을 가려줘야 꽃눈 분화가 돼서 겨울에 꽃을 보거든요. 그래서 불빛을 좀 가려주고요. 또 영양제도 좀 위에 올려놓고요. 지금부터는 영양제도 좀 올려놓고요. 가재발 지금 분갈이 안 한 아이들이요. 그렇게 올려놓고 또 약간 이렇게 물을 여름 지나서 이제 더위 가셨으니까 좀 한번 흠뻑 준 다음에 살짝 한번 중간에 2번 줄 거 1번 정도 줘서 살짝 건조하게 했다가 다시 물을 좀 넉넉히 주고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는 게 오히려 꽃눈 분화에 더 좋습니다. 물론 너무 또 풍족하게 주는 것도 안 좋고요. 너무 말리는 것도 입장이 얇아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입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일교차 있는 베란다에 놓고 창문도 열고 해서 이 아이가 일교차도 느끼고 또 밤의 길이의 변화, 낮의 길이의 변화도 느끼게 해서 꽃눈 분화를 왕성하게 해서 겨울에 많은 꽃 필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